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개방계에서 에너지 수지식, 화공연력학에서 개방계 에너지 수지식을 도출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압축 팽창일 구할 때는 우리가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를 썼잖아요. 근데 이 터빈일하고 펌프일 부호 세팅하는 거, 요게 혹시라도 또 나오면은 되게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쌤이 어, 기존에도 좀 올렸었는데 좀 확실하게 마무리하고자 문제와 더불어서 에너지 수지식을 통해서 펌프일 또는 터빈일 또는 뭐 노즐 관련된 거 요거를 한번 마스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어떤 수강생이든 비수강생이든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이렇게 볼펜을 갖고 가면 좀 해상도가 흐려지는 것 같아서 좀 안 갖다 대는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퀵으로. 요 문제도 중요하지만 증명하는 거 중요하니까 좀 잘 들어주세요.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끝내볼게요. 너무 길게 이게 시간이 책정되면 좀 여러분들도 지루하니까. 자, 1바 25도씨 공기가 느린 속도로 압축기에 들어가서 산바로 방출된다. 그래서 1바 25도씨에서 산바로 방출된대요. 이 공기가 다시 노즐로 또 들어간대요. 그래서 압축기 통과한 다음 노즐로 들어가서 초기의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최종 속도인 600m/s까지 팽창한대요. 팽창입니다. 노즐은 팽창이죠. 그래서 초기 압력과 온도로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1바 25도씨가 공기가 압축기로 들어가서 3바로 압축되고 다시 노즐을 지나서 노즐을 최종 통과할 때는 이 초기의 압력과 온도로 나온대요. 근데 속도는 600m/s래요. 그리고 조심할 거는 공기가 처음에 느린 속도래요. 이 말은 U1을 0으로 두라는 소리예요. 이런 문제 너무 잘 나오죠. 7급에도 그렇고. 압축 과정의 일이 공기 1kg당 240kg 줄일 때, 자, 요 말은 뭐예요? 압축기에서 한 일이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떠나서 하여튼 압축해서 한 일이죠. 그래서 참고로 압축기의 대표적인 게 펌프고 압축기든 펌프는 우리 유체계에 일을 주죠. 반대로 터빈 또는 팽창기는 일을 뽑아내죠. 수력 발전소 이런 데서 터빈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로 이해를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압축기 펌프는 유체계에 일을 줘서 이 유체를 높은 곳까지 올리잖아요.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터빈이나 팽창기는 유체에서 에너지를 뽑아내서 즉 임펠러 날개를 돌려서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터빈을 통과한 놈은 그 에너지가 떨어졌을 거고 그 유체가 압축기 또는 펌프는 그 펌프를 통과했을 때는 유체의 에너지는 이때는 토탈 에너지겠죠. 토탈로 생각하면 됩니다.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책에 잘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압축 과정 동안 얼마나 많은 열이 제거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여기서는 압축기에서만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전체 공정을 두루 통해서 열이 제거되는가를 이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40, 2번 50, 3번 60, 4번 70, 5번 80. 그래서 이런 유형 문제 7급생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나 화공기사나 군무원 탄약직 또는 화공직 9급 준비생들은
잘 준비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일반적 에너지 수지식, 제가 이론 강의 때만 했는데 한 번만 더 풀로 퀵으로 설명하고 요거 계산 과정, 풀이 과정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자, 여기 보면 쌤이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즉 일반적 에너지 수지식인데 스미스 책이나 기타 책들에도 잘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일로 유체가 들어오죠. P의 압력으로. 그 다음에 또 another, 또 다른 P의 압력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P1, V1, P2, V2가 되겠고, 이렇게 요거를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구 출구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볼륨도 해당되고 우리가 어떤 펑션 해당되는 에너지 수지식을 구할 때 볼륨도 있을 수 있고 내부 에너지, 엔탈피, 그 다음에 스몰 u1, 스몰 u1 속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Q 닷으로, Q 닷 이렇게 위에 점을 찍으면 뭐예요? Q 닷으면 시간당이죠. 시간당 열이 들어오고 또 시간당 뭐 여기서는 샤프트 워크만 쌤이 나타내는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마스터 하세요. 에너지 수지식.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식은 항상 축적량이 있겠죠. 걔. 그래서 dt분의 시간당 이때 U는 뭐 줄 퍼 킬로그램, 단위 질량당 줄이겠죠. 그래서 M이 이제 질량인 거예요. 그래서 dt분의 dmu cv 하면 이 하첨자 cv는 컨트롤 볼륨이죠. 그래서 대상 부피 내부의 에너지 축적률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킬로그램 있고 뭐 이때 뭐예요? 전체적인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굳이 써보면 줄 퍼 세크 또는 킬로줄 퍼 세크인데, 그래서 여기 질량 있고 U는 킬로그램당 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킬로그램 없어져서 DT, 즉 세컨드죠. 시간당 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보시면 대상 부피 내부의 에너지 축적률이란 항상 뭐예요? 우리가 잘 아시지만 인풋 빼기 아웃풋 플러스 생성되는 거, 제너레이션 빼기 컨섬션 소비되는 거, 그 다음 어큐뮬레이션, 요게 우리의 질량 수지든 에너지 수지든 항상 요런 컨셉이죠. 그래서 어큐뮬레이션 축적량을 먼저 선생님이 적은 거고 스미스 책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입출입할 때, 즉 흐름에 의하여 개로 유입되는 전달되는 전체 에너지는 뭐예요? 인풋 아웃풋이니까 인풋 아웃풋의 컨셉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위치 에너지, 여기에다가 이제 질량 유속을 곱하면 이제 서로 단위가 맞죠. 그다음 나가는 거는 2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서 U2 플러스 2분의 1, 이때 스몰 u죠. 이거는 속도, 그래서 U2 제곱, 그 다음에 ZG, 그 다음에 M 닷. 그래서 요게 유체가 들어오고 나갈 때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U는 사실은 이제 책들마다 틀린데, 원래는 그냥 DE, 뭐, 꺽쇠하고 뭐, 시스, 뭐, 5만 가지 다 써요. 그래서 에너지의 어큐뮬레이션 축적량인데, 즉 축적률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그냥 내부 에너지로 보통 대체하기 때문에 이 대문자 E 대신에 보통 내부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또 계산하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E를 보통 U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스미스 책도 이렇게 간단하게 내부 에너지로 그냥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한 전체 에너지를 표시한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Q 다트 들어오니까 열 전달률, 전달되는 율, 그 다음에 WS 다트인데 일단은 WS 다트 샤프트 워크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워크 레이트에서 일률인데 즉 시간당 줄, 즉 딴 거 없어요. 이것도 이제 쌤이 여기다 썼죠? 그냥 W 다트예요. 그래서 DMU CV 나누기 DT는 요거 여기는 2고 여기는 1이죠. 그래서 순서 바꾸면 마이너스 적고 델타 넣은 것 뿐이고요. U 플러스 2분의 1 U제곱 플러스 ZG M 다트. 여기 FS는 플로우 스트림 또는 플로우 시스템. 원소에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러 흐름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Q 다트고 이 워크 레이트는 W 다트라고 그냥 치환해서 쓸 수 있고요. 여기에는 샤프트 워크, 축일, 펌프의 축일, 뭐 터빈의 축일 다 해당되고 또 뭐 교반되는 거 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압축 팽창 일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5만 가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통칭해서 쓰는 거고요. 쌤이 지금 스미스 책을 가장 간략화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델 이거 그대로 쓰고요. 플로우 시스템 쓰고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Q 다트 그냥 그대로 쓰고요. 이 W 다트를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요? 흐름이라고 축일로 쪼갭니다. 그래서 흐름이라고 축일, 아직도 축일로 바로 안 넘어갈게요. 축일도 있을 수 있고 압축 팽창일, 교반일 이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있을 텐데 축일과 압축 팽창일, 교반일은 W 닷뜨로 지금 W 닷뜨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쪼갠단 말이죠. 그래서 헷갈리면 여기 뭐 프라임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프라임 해서 이게 워크레이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쪼개고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거와 요거는 흐름에 의하여 기회로 유입되어 전달되는 전체 에너지에서 내부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만 있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갈 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 세 가지만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요 W 다트에서 이 쪼개지는 두 가지 일, 즉 결국은 이 W 다트는 이제 축일로 바꿀 텐데 요거랑 그 다음에 흐름일 있죠. 우리가 말하는 유동일, 즉 여기서 P1, V1 여기서 P2, V2로 이렇게 변화되는 요거를 이제 나타낸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P1, V1 빼기 P2, V2잖아요. 인풋 빼기 아웃풋. 근데 이거 순서 바꾸면 델타 넣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질량 유량은 해준 것 뿐이고. 다시 한번 이거 이 일이란 건 work rate 또는 여기서 W 다트 프라임 얘는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쪼갠다? 축일, 압축 팽창일, 교반일인데 사실 이거 샤프트 워크인데 일단은 이런 일이다라는 거고 흐름 일만 여기서 뺀 거예요. 유체에 의한 흐름 일. 그래서 유동 일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좀 비전공자분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냥 흐름대로 쭉 좀 암기식으로 좀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전공자들이야 뭐 잘 알겠지만 그리고 스미스책에 잘 서술되어 있으니까 한번 또 읽어보세요. 어찌됐든 요거를 쪼개면 이렇게 되고 P1, V1 빼기 P2, V2인데 서로 뒤바꿔서 델타 넣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인 것 뿐이에요. 오케이? 요게 여기까지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 자 봅시다.
다음에 우리가 H는 U 플러스 PV로 이거는 암기하고 있죠.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여기 있는 U와 여기 있는 PV 같이 델이죠. 그래서 어떻게 쓴다? 이 U와 PV를 합쳐서 여기 H가 탄생한 거예요. 오케이? H가 탄생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DMU, CV, DT는 그대로 두고요. 마이너스 델, 그 다음에 U와 PV가 H가 되고 어차피 마이너스니까요. 그 다음 위치 에너지, 아니,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M 다트, 플로우 시스템, Q 다트 플러스 W 다트가 돼요. 오케이? 이 W 다트는 축일도 있을 거고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서 이제 이게 그 유명한 개방계, 즉 흐름계에서의 연력학 제1법칙을 나타내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축적량 살아있고 요 마이너스인데 넘기면 플러스 델타 H 플러스 2분의 1 유제곱 플러스 ZG M 다트 플로우 시스템 그 다음에 Q 다트 플러스 W 다트.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축적량을 남겨둔 가장 보편적인 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상 상태가 아닌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막 있는 축적량이 있는 이 식을 우리가 보통 좀 풀기가 어렵죠. 뭐 문제가 뭐 축적량이 얼마입니다 하고 주어지면 몰라도 이 축적량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 흐름 공정, 에너지 수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로로 보냅니다. 제로로. 그래서 이게 제로가 되니까 이 부분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줄퍼 세크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 컨트롤 볼륨 뭐 팽창되지도 않고 샤프트 워크만 only 있을 경우 이제 이거를 여기 샤프트 워크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이 있다면은 또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터빈, 펌프, 노즐 이런 거 다룰 때는 샤프트 워크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 상태일 때,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값들의 변화가 없을 때, 또는 뭐 축적량 없을 때, 요거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편적인 식이지만 이렇게는 문제를 못 풉니다. 그리고 안 줘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암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게 샤프트 워크로 그냥 정리했을 뿐이에요. 샤프트 워크만 보통 일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한 요거 원래 일을 두 개로 쪼개서 이 샤프트 워크 일과 이 흐름일, 유동일을 구분한 다음에 이 흐름일, 유동일을 내부 에너지와 결부시켜서 엔탈피식으로 뽑아내는 거.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거 다 아실 거고 결론적으로 요거만 암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M 다트, 즉 여기도 다트 들어가 있는데 질량 유량이 이제 곱해져 있죠. 어찌됐든 단위는 줄 나누기 세컨드, 뭐 시간, 아워, 민, 뭐 어떤 거나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냥 대표적으로 줄 퍼 세컨드입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만약에 대상 부피가 입구가 하나고 출구도 하나다 이러면 플로우 시스템이 복잡한 게 아니죠. 그래서 간편화해서 그냥 사실 위에 식과 밑에 식은 뭐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로 들어가서 하나로 나오는 거 풀잖아요. 그래서 델타 가로 열고 H 플러스 2분의 1 유제곱 플러스 ZG 가로 닫고 M 다트는 Q 다트 플러스 WS 샤프트 워크 다트.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FS만 없애준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양변을 m.로 나누어 주면 m. 없어지고 요 우변만 m.인데 m.는 다른 거 아니에요. 킬로그램 per second일 뿐이에요. 킬로그램 per second. 그래서 나눠주면 그냥 q 플러스 ws.가 돼요. 그래서 뭔 말이냐? 요식, 즉 요식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딴 거 없어요. 줄 per second인데 이거는 줄 per 킬로그램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m.는 그냥 뭐예요? 킬로그램 per second니까.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q.나 ws.의 단위가 줄 per second잖아요. 근데 얘 m.는 뭐예요? 킬로그램 per second잖아요. 시간당 질량. 그래서 세크 없어져서 그냥 킬로그램 분의 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나 같은 말이에요. 단위만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쌤이 다시 한번 이거 강조하는데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델타 U는 Q 플러스 W에서 W는 우리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로 정리하기로 했죠. 그래서 팽창 압축 1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에 대한 게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쌤이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샤프트 워크는 샤프트 워크인데 펌프에 의한 거. 그래서 요렇게도 쓸 수 있고 쌤이 요렇게도 썼어요. 그 다음에 터빈도 요렇게 쓸 수 있고 그냥 샤프트 워크에 콤마 해서 터빈 넣었는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펌프는 뭐예요? 외부에서 전기 꽂아서 전기 에너지 받아가지고 그죠? 외부에서 이 전기 에너지 그죠? 이게 어디로 와요? 들어온다. 이 말이 뭐예요? 유체에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체계의 입장에서는 일을 받는 거죠. 즉 일을 받으니까 뭐예요? 펌프는 양이겠죠. 그 다음에 터빈은 외부로 에너지가 나가죠. 그러니까 일을 빼앗기죠. 그러니까 일이 음이겠죠. 그래서 이거 강조하려고 선생님 사실은 또 한번 설명해 주는 건데 사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호를 정리하는 바람에 많이 꼬였는데 요거 요렇게 생각하십시오.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넣지 마시고 어차피 P1분의 P2, P1분의 P2 VDP잖아요. 기계공학에서는 공업일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넣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V는 그냥 양일 거고 펌프는 보통 액체잖아요. 그래서 V는 그냥 액체에 비최적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콘스탄트 취급할 거고 압축이니까 P1분의 P1에서 P2 가면 P2가 P1보다 크죠? 그죠? 압축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식을 인테그랄 VDP를 쓰는 거를 선생님이 권장합니다. 선생님이 마이너스 인테그랄 VDP로 합시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혼선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시면 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터빈은 뭐예요? 터빈은 뭐 이제 상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V는 어찌됐든 플러스 값이고 터빈은 팽창이니까 P1에서 P2로 가면 P2가 P1보다 P2가 작잖아요. 압력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WS는 그냥 플러스 WS로 쓰시고 이게 터빈이든 펌프든 그냥 인테그랄 VDP를 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펌프든 터빈이든 WS를 플러스 마이너스 넣지 말고 선생님이 많이 기계공학 책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대차 대조를 해봤는데 어차피 펌프는 양이 나올 거고 터빈은 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테그랄 VDP를 다 쓰시라. 그죠? 그래서 그런데 계산했는데 음량 헷갈린다 이러면 사실 시험 문제에서는 한 일을 물을 거예요. 그냥 펌프가 한 일, 터빈이 한 일. 그래서 양으로 다 대답하면 되는데 논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보면 그냥 인테그랄 VDP를 그냥 다 쓰시면 터빈이든 펌프든 결론적으로는 뭐다? 펌프는 양이 나오고 터빈은 음이 나올 거다. 그죠? 그래서 굳이 마이너스를 안 붙이고, 그래서 샤프트 축일에 대해서는 그냥 인테그랄 VDP를 쓰시고, 팽창 압축일은 그냥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를 쓰시라.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 설명하려고 일부러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해보면, 자, 선생님이 이거 어디까지 설명했나 모르겠네요. 이거 선생님이 이거 그 포즈를 누르고 어디까지 설명했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퀵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됐고요. 정상상태 에너지 수지식 썼고요. 그 다음에 대상 부피가 다리니 입출구일 때 이렇게 FS 그냥 지워버리고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질량 유량으로 나누면 이렇게 다트 없어지고 M 다트 없어서 이렇게 간단히 되고, 그 다음 쌤이 이거 얘기하려고 이거 중요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델타 U는 밀폐계에서는 W를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로 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하죠. 쌤이 예전에는 여기 마이너스 써도 된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 WS가 샤프트 워크잖아요. 그래서 펌프든 터빈이든 그냥 인테그랄 VDP를 쓰세요. 왜냐하면 펌프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죠, 유체로. 그래서 무조건 양입니다. 터빈은 또는 WS, 터빈 이렇게 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는데, 터빈은 외부로 에너지가 나가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죠. 그래서 유체가 터빈을 통과할 때는 에너지가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냥 쌤이 인테그랄 VDP를 쓰라고 했는데 뭐예요? 항상 펌프는 압축되니까 P1에서 P2 갈 때 이게 양이죠. 그리고 보통 펌프 전후로는 액체니까 V는 액체의 비체적이니까 이거 뭐 하여튼 무조건 플러스고, P1에서 P2니까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플러스니까 무조건 플러스 되고, 얘는 터빈은 뭐예요? V가 뭐 상변화가 있다고 치더라도 뭐예요? P1에서 P2, P2가 이건 팽창이니까 압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WS가 펌프면 양일 거고, 터빈이면 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WS를 뭘 쓰라? 그냥 인테그랄 VDP를 그냥 쓰세요. 여기 밀폐계일 때만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를 쓰시고, 이제 기계공학에서는 이걸 공업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터빈이든 펌프든 그냥 인테그랄 VDP 쓴다.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부피 팽창, 우리 그 피스톤 실린더에서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로 W를 정의하는데, 이 축일은 그냥 인테그랄 VDP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펌프나 터빈에 행한 일을 물으면 보통 양수 값으로 우리가 세팅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을 인테그랄 VDP로 해서 그게 음수가 나오든 양수가 나오든 그냥 한 일을 한 일을 물으니까 양수로 대답하면 되고, 만약에 음량을 구분해라 이러면 잘 아시겠지만 펌프는 걔에다가 일을 주잖아요. 그래서 샤프트 워크 값이 플러스가 나오고, 터빈은 뭐다? P1에서 P2로 갈 때 음으로 가는 거니까, 즉 음이니까 0으로 떨어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 한 번만 더 읽고 그냥 이제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바 25도씨 공기가 느린 속도, 즉 U1 이퀄 제로로 나타내면 돼요. 압축기에 들어가서 압축기에서 이제 3바로 방출된대요.
압축됐죠. 그래서 이 공기가 다시 노즐로 들어가서 이 초기의 압력과 온도, 즉 1바 25도씨로 최종 속도인 600m/s까지 팽창된대요. 그래서 1바 25도씨로 최종 나온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3바였으니까 당연히 3바 입장에서는 팽창이지만 초기 조건으로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U2 속도 줬어요. 그래서 압축 과정의 1이 공기 1kg당 240kJ일 때 요거는 샤프트 워크예요. 즉 압축기의 1이에요. 그거 명심하시고 노즐이 아니고. 그래서 압축 과정 동안 이 말은 전체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열이 제거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요 압축 과정 동안 이거 그냥 전체적으로 압축 과정이라고 전체 프로세스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열이 제거되어야 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아까 포즈를 잘못 눌러서 이렇게 멈춤. 그래서 이거 제대로 설명이 이 순서가 맞게 됐는지 몰라도 조금 더 친절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퀵으로. 그래서 풀이 과정을 보면 첫 번째, 공기가 초기 T와 P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전체 공정은 엔탈피 변화가 없어요. 요거 찾아내야 돼요. 요거는 뭐예요? DH는 TDS 플러스 VDP죠. 이 슈퍼 TV 아우하게에서 여기 H 써서.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상기체로 그냥 생각하면 DS는 CPln T1분의 T2 빼기 R ln P1분의 P2죠. 그래서 온도 같고 압력 같으니까 ln 1, ln 1이니까 0이죠. 0, 0. 아, 그래서 DS가 0이니까, 그리고 DP도 0이죠. 압력 변화 없으니까. 그래서 DH0, 즉 적분 때리면 델타 H0, 즉 H1 빼기 H2는 H1 equal H2, 즉 등 엔탈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탈피 변화 없다를 꼭 찾아내야 됩니다. 요게 또 관건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T와 P가 일정하면 웬만하면 엔탈피 변화 없죠. 그 다음에 공기의 위치 에너지는 당연히 언급이 없으니까 무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느린 속도라 그랬으니까 U1을 제로로 넣으면 되죠. 이거를 왜 굳이 따져줘야 돼요? U2 값, 두 번째 유속을 600으로 줬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는 반영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전체적인 식이 있으면 질량 유량이 있으면 나중에 질량 유량을 다 곱해주면 되는 거고, 질량 유량이 없으면 요 식을 그냥 쓰면 되는데, 엔탈피 변화 없는 거를 찾아내야지만 델타 H를 없앨 수 있죠. 위치 에너지 변화 없죠. 운동 에너지 2분의 델U 제곱. 여기 U1은 제로죠. U2만 반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Q 값 구해야 되니까 Q는 WS 샤프트 워크 넘겨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U2 제곱 빼기 WS. 그래서 요것만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Q는 2분의 1 속도 600m/s의 제곱이고, 지금 뒤에 있는 샤프트 워크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니까 킬로줄로 정리하면 되죠. 또 문제에서도 킬로줄로 답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항상 원하는 값을 먼저 써줍니다. 그러면 1킬로줄은 1000줄이죠. 그럼 줄 없애주기 위해서 1줄은 1뉴턴 뉴턴 없애주기 위해서 1뉴턴은 1kg 곱하기 메타/세크 제곱. 그래서 단위를 퀵으로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선생님처럼 원하고자 하는 단위를 먼저 딱 써주고 나서 싹싹싹 없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킬로그램 분의 킬로줄만 남아요. 그래서 빼기 WS는 240kJ per kg. 그래서 정리해보면 요 값이 180, 그죠? 빼기 240. 그래서 마이너스 60. 즉 Q가 음이 떴으니까 뭐예요? 열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쌤이 일반적 에너지 수지식 다 증명해 드렸고요. 가장 주의해야 될 거, 밀폐계일 때는
한 일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VDV로 하시면 되는데 샤프트 워크는 펌프, 터빈 둘 다 그냥 인테그랄 VDP를 써라. 오케이? 왜냐하면 펌프는 양이 뜰 것이고 터빈은 음이 뜰 것이니까 여기에다 그냥 적용할 때 인테그랄 VDP. 그래서 인테그랄 VDP 관련해서 구하는 문제를 분명히 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지식 도출한 거랑 터빈일, 펌프일, 뭐 노즐일 뭐 있는데 노즐일은 뭐 노즐일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고요. 펌프일, 터빈일 또는 지금처럼 엔탈피 변화 없는 거 알아내는 거, 그 다음에 샤프트 워크 추기는 이번에는 주어졌는데 샤프트 워크 추기를 구하라고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다 가르쳐주고 열을 얼마 제거해야 되는가, 이런 게 우리 실질적인 엔지니어로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툴이 되겠죠. Q를 제거하고 공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또 열역학을 배우는 의미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열을 잘 또 제거해 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중요한 에너지 수지식, 그 다음에 터빈일, 펌프일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거 한번 쌤이 풀이 과정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쌤이 중요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썸네일을 해서 올리니까 많은 제자분들이나 비수강생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